지금 이 순간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에 잠깐 집중해 보시겠어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 멀리서 지나가는 차 소리, 옆방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이런 소리들이 예전보다 흐릿하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화와 뇌 건강의 연관성을 연구해온 이준호입니다. 연구실에서 수천 명의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과 1대1로 오랜 시간 상담하면서 제가 반복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뇌는 서서히 자극을 잃고 기능이 눈에 띄게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난청을 단순한 불편함으로 여기십니다. 나이가 들면 당연히 귀가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고 텔레비전 소리만 조금 더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혹은 귀 문제는 귀만의 문제라고 뇌나 기억력과는 별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귀가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하게 되면 뇌는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해당 영역이 점점 위축되고 이 변화는 기억력과 인지 기능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대화가 불편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을 피하게 되고 외출이 줄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이 흐름이 몇 년에 걸쳐 쌓이면 결국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제가 전해드릴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실제로 국내외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난청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2배에서 5배까지 높다는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잘 안 들리는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뇌 전체의 건강과 직결된 매우 심각한 신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연결고리를 모르시기 때문에 귀가 불편해도 그냥 참고 지내시다가 몇 년 후에 기억력이 갑자기 나빠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오늘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난청과 치매의 연결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귀가 안 들리기 때문에 뇌가 직접 위축되는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는 귀가 안 들리면서 생기는 생활 변화, 즉 대화를 피하고 외출을 줄이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는 습관의 변화가 뇌를 망가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하면 난청이 시작됐더라도 생활 습관을 제대로 유지하면 뇌 기능 저하를 충분히 늦출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난청이 시작됐더라도 일상 속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뇌 기능 저하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사실 역시 연구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어떤 습관이 뇌를 지키고 어떤 습관이 뇌를 서서히 망가뜨리는지 오늘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귀와 뇌가 이토록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히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귀 전문가는 귀를, 뇌 전문가는 뇌를 따로따로 다루는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에 걸친 연구들이 쌓이면서 이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됐습니다. 귀의 건강이 뇌의 건강이고 뇌의 건강이 귀의 건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이 연결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요즘 들어 누군가 말을 할 때 한 번에 잘 못 알아들으시는 경우가 늘지 않으셨나요? 텔레비전 볼륨을 예전보다 훨씬 높여야 편하다거나 상대방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하는 횟수가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아니면 시끄러운 장소에서는 대화를 따라가기가 더 힘들어졌다고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경험이 어떤 상황에서 생겼는지 오늘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난청과 뇌 건강의 연결,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직접 상담했던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영수님은 퇴직 후 자녀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화가 점점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하는 말이 잘 들리지 않아서 자꾸 되물으니 자녀들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눈치가 보여서 잘 못 들어도 그냥 고개를 끄덕이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예 먼저 말을 꺼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노화라고 생각하셨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면 어느 정도 들리고 조용한 환경에서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별일 아니라고 여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대화에 끼는 게 점점 부담스러워지셨고 가족 모임이 있어도 옆에서 조용히 계시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하는 말을 못 들으면 상황에 맞지 않는 대답을 하게 될까봐 차라리 조용히 계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외출도 자연스럽게 줄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 오히려 더 피곤하고 지친다고 느끼셨기 때문입니다. 경로당에 가도 여럿이 이야기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 없어서 어색하게 웃다가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안에 계시는 시간이 늘었고 텔레비전이 하루의 주된 동반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을 때 가족들이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운 사람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손자의 이름을 잠깐 헷갈리거나 방금 먹은 밥을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일도 생겼습니다. 김영수님 스스로도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끼셨는데 이미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뒤였습니다. 저와 상담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하루에 한 번 가족 중 누군가와 짧더라도 반드시 직접 대화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잘 못 들을 때는 상대방에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달라고 정중히 부탁드리는 것도 연습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높이는 대신 자막을 활용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연습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집 근처 짧은 산책을 통해 주변 소리를 의식적으로 들으려 노력하는 것도 함께 시작하셨죠? 몇 달이 지난 후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에 조금씩 다시 참여하게 되었고 가족 모임에서도 표정이 점점 밝아지셨습니다. 경로당도 다시 나가기 시작하셨고 이웃분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들이 하루의 활력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력 저하 속도도 훨씬 완만해졌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작은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제가 상담을 통해 느낀 것은 많은 분들이 귀가 불편해지는 것을 나이 탓으로만 돌리신다는 점입니다. 물론 노화에 따라 청력이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귀가 불편해진 것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도 대화를 유지하고 사람들과 연결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영수 님처럼 작은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 건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 방법을 놓치게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주변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 변화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귀가 불편해진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방향을 먼저 알면 훨씬 수월하게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난청이 어떤 경로로 치매로 이어지는지, 우리 일상에서 어떤 신호들이 먼저 나타나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일상 속 위험 신호 6가지. 귀가 불편해지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소리를 피하는 일입니다. 대화 자리를 멀리하고 시끄러운 장소를 피하고 사람들과의 만남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이 선택이 단기적으로는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뇌에는 매우 위험한 변화를 일으킵니다. 청각 자극이 줄어들면 뇌의 청각 피질이 위축되기 시작하는데, 이 영역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와 언어를 처리하는 영역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귀를 덜 쓸수록 뇌도 함께 덜 사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한국노인건강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청각 자극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경우 인지 기능 저하가 눈에 띄게 빨라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8세 박철수님은 대화 자리가 힘들다며 스스로 소리를 끊기 시작하셨는데, 집안에서도 텔레비전 외에는 거의 아무 소리도 의식하지 않는 생활이 이어졌고, 그로부터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기억력 저하가 뚜렷하게 진행됐습니다.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작은 소리라도 의식적으로 들으려 노력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폰이나 텔레비전 소리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은 뇌를 능동적으로 자극하는 효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요즘 대화 자리가 부담스러워서 피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뇌를 가장 강하게 자극하는 활동 중 하나가 바로 사람과 나누는 직접적인 대화입니다.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해서 반응하고 적절한 표현으로 말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뇌의 언어 영역, 기억 영역, 감정 영역, 실행 기능 영역이 거의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그야말로 뇌 전체를 움직이는 활동이 대화입니다. 그런데 난청이 시작되면 대화 자체가 불편해지고 자연스럽게 말하는 횟수와 듣는 횟수 모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에서는 대화 감소가 인지 기능 저하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발표했습니다. 72세 이정희님은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면서 말수가 급격히 줄었고, 그와 함께 우울감과 기억력 저하가 거의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상담했을 때 이미 2년 가까이 사람과의 대화가 크게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은 누군가와 직접 대화를 나누셔야 합니다. 전화 통화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직접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잣말이나 텔레비전 진행자의 말을 그냥 듣는 것은 실제 대화와 뇌에 미치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하루에 가족이나 이웃과 직접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되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대화가 줄면 자연히 사람을 만나는 횟수도 함께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시끄러운 장소가 불편해서 외출을 줄이다가 어느새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사회적 고립이 뇌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미 수많은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뇌는 감정을 처리하고 사회적 상황을 판단하고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기능을 쓸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 기능들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으면 점점 약해집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고립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주요 환경적 요인 중 하나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고립 상태에 있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인지 저하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75세 김성우님은 귀가 불편해진 후 외출이 뚝 끊겼고 집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반년 정도가 지나면서 인지 저하 증상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은 집 밖으로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짧은 산책이라도 좋고 마트나 동네 경로당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집 안에서만 지내는 생활은 아무리 편안해 보여도 뇌에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요즘 일주일에 외출이 몇 번이나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시끄러운 환경 자체를 피하는 것도 뇌 자극을 줄이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난청이 시작되면 시장, 경로당, 지역 행사처럼 여러 소리가 섞이는 환경을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조용한 집 안만 고집하게 되면 뇌는 복합적인 소리 환경을 처리하는 능력을 점점 잃어갑니다. 복잡한 소리 속에서 원하는 소리를 골라 듣는 능력은 뇌의 필터링 기능과 직결되며 이 기능이 약해지면 집중력과 판단력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림대학교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다양한 음향 환경에 노출되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어르신들보다 인지 기능 유지에 유리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66세 정미숙님은 시장 다니기를 점차 피하게 되면서 집 안에서만 생활하셨는데 1년 반 만에 방향 감각과 상황 판단 능력이 떨어졌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기적으로 다양한 소리가 있는 환경에 나가보시는 것이 뇌를 위한 훈련이 됩니다. 귀마개를 하거나 볼륨을 조절하면서도 환경에 참여하는 것이 완전히 차단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소리가 많은 곳이 불편하게 느껴지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편함을 느끼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피하는 것과 적응하려 노력하는 것 사이에는 뇌 건강에 있어 매우 큰 차이가 생깁니다. 불편하더라도 조금씩 다양한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연습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뇌는 도전을 받을 때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5분도 좋습니다. 경로당이나 마트처럼 사람들이 있는 공간에 짧게 머물러 보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경험이 쌓일수록 뇌는 점점 더 잘 적응하게 됩니다. 익숙해지면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것이 뇌를 다시 깨우는 훈련입니다. 불편한 환경에 조금씩 도전하는 것, 그것이 결국 뇌를 살리는 길입니다. 작은 도전이 쌓이면 뇌도 함께 강해집니다. 오늘부터 단 5분이라도 사람이 있는 공간에 머물러 보시겠어요? 난청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텔레비전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됩니다. 볼륨을 높이면 어느 정도 들리고 화면이 있으니 내용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을 틀어두고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통한 단방향 자극은 실제 대화와 달리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뇌가 반응하고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자극입니다. 일본 노년학회의 연구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청각 자극 위주의 생활이 인지 기능 저하와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69세 최영수님은 하루 8시간 이상을 텔레비전 앞에서 보내는 생활이 3년 넘게 이어졌고 그 사이에 기억력 저하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생활 방식을 적극적으로 바꾸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중 텔레비전 외에도 다양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소리, 물소리, 시장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처럼 살아있는 소리들이 뇌를 자극하는 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하루 중 텔레비전 소리 이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얼마나 되시나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가 약하게 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뇌가 들어오는 소리를 해석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지 활동에 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집중력 저하로 직접 이어집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 데 온 힘을 쏟다 보면 대화 내용을 기억하거나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생각하는 데 쓸 여력이 부족해집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청력이 떨어진 분들에게서 주의력과 집중력이 함께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이것이 일상적인 판단력과 기억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1세 박미영님은 대화 중 집중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면서 상대방 말을 자주 놓치게 됐고
그것이 기억력이 나빠진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기억력 자체보다는 집중력 저하가 먼저 왔던 경우였습니다. 짧은 대화라도 상대방의 말에 최대한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것을 하면서 귀로만 듣는 방식은 집중력을 오히려 더 약화시킬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화 중에 상대방의 말을 자주 놓치거나 다시 물어보는 경험이 최근에 있으셨나요? 청각은 뇌 활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통로 중 하나입니다. 소리 자극이 뇌로 전달되는 과정은 단순히 소리를 인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언어를 처리하고 감정을 연결하고 기억을 형성하는 복잡한 신경 회로를 함께 거칩니다. 이 회로가 덜 사용될수록 뇌는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의 측두엽 부분, 그러니까 언어와 기억을 담당하는 영역이 청각 자극과 직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귀를 덜 쓰면 이 부분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영국 치매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난청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특정 뇌 영역의 위축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는 기억력과 언어 능력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73세 오정환님은 청력이 떨어진 후 적극적인 대처 없이 몇 년을 그냥 지내셨는데 그 사이에 인지 기능이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가족들이 먼저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양한 감각을 함께 사용하는 활동, 예를 들어 음악을 들으며 걷거나 요리하면서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여러 자극을 동시에 받는 활동이 뇌 활성화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활동만으로는 뇌 자극 효과가 부족합니다. 하루 중 뇌를 여러 방면으로 자극하는 활동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수면 중 청각 자극의 변화도 뇌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난청이 진행되면 수면의 질이 함께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정리하고 기억을 통합하는 작업을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거나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귀가 불편하면 잠자리에서도 소리에 더 예민해지거나 반대로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팀은 청력 저하가 있는 노인에게서 수면 장애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고 이것이 인지 기능 저하와 연결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74세 윤성민님은 귀가 불편해진 후 밤마다 작은 소리에도 잠을 깨는 일이 반복됐고 수면 부족이 이어지면서 낮 동안의 집중력과 기억력이 모두 떨어졌습니다. 잠자리 환경을 조금 더 편안하게 정비하시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지키시는 것이 청각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방법입니다. 요즘 밤잠이 편안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수면은 결국 뇌 건강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7가지 위험 신호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원인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예방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이제는 실제로 일상에서 어떻게 생활을 바꿔야 뇌를 보호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는 습관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주변 소리를 그냥 흘려보내는데 익숙하십니다. 귀가 불편하면 더욱 그렇게 됩니다. 소리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편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덜 피곤하다고 느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리를 무시하는 습관이 쌓이면 뇌는 점점 청각 자극에 무감각해지고 결국 청각 피질 자체가 기능을 잃어갑니다. 하루에 5분만이라도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들리는 것이 무슨 소리인지 이름을 붙여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소리인지, 바람 소리인지, 아이들 웃음소리인지 하나하나 구별해 보시는 겁니다. 소리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뇌를 능동적으로 사용하는 훈련이 됩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을 꾸준히 하다 보면 소리를 구별하는 능력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이 작은 습관이 뇌 자극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주변에서 어떤 소리들이 들리고 계신가요? 규칙적인 대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가족과 10분씩 이야기를 나눈다든지, 오후에 오랜 친구나 이웃에게 전화를 한 통 드린다든지 하는 작은 루틴이 뇌에 큰 영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빠뜨리지 않고 매일 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는 날이 반복되면 뇌가 그 단절에 익숙해지고, 이후에는 다시 대화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도 괜찮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아침에 먹은 것 이야기, 어제 본 뉴스 이야기처럼 가벼운 주제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대화 내용의 깊이보다는 매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합니다. 특히 직접 만나서 얼굴을 보며 나누는 대화가 전화통화보다 뇌에 더 풍부한 자극을 줍니다. 상대방의 표정을 읽고 눈을 맞추고 목소리 톤을 듣는 과정이 모두 뇌를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누군가와 얼마나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외출 습관을 유지하는 것도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밖에 나가면 다양한 소리와 시각적 자극, 그리고 사람들과의 자연스러운 마주침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 복합적인 자극이 뇌의 여러 영역을 한꺼번에 활성화시킵니다. 길을 걸으면서 주변 환경을 파악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에 반응하고, 낯선 사람과 눈인사를 나누는 이 모든 과정이 뇌 훈련입니다. 귀가 불편하다고 집 안에만 계시면 이 모든 자극을 잃게 됩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걷기, 마트까지 걸어가기, 가까운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있기만 해도 뇌는 충분히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아침 산책은 햇빛을 받으면서 뇌를 깨워주는 효과도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반드시 밖으로 나가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집 안에서의 활동만으로는 뇌가 받는 자극이 너무 단조로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외출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번 주에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가셨나요? 청각 집중 훈련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 소리가 섞인 환경에서 특정 소리를 골라 집중해서 듣는 연습이 효과적입니다. 라디오를 틀고 진행자의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따라가 보거나, 대화 중에 상대방이 한 말을 속으로 한 번 더 조용히 반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순히 소리를 들리는 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구별하고 의미를 파악하려는 능동적인 청취가 뇌를 훈련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내용을 따라가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환경에서 시작해서 점점 다양한 소리가 있는 환경으로 범위를 넓혀가시면 좋습니다. 라디오나 오디오를 통해 내용을 들은 후 핵심을 간단히 떠올려 보는 것도 기억력 훈련과 청각 집중 훈련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구분하고 집중해서 듣는 연습,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생활 속에서 새로운 자극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뇌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반응합니다. 매일 같은 루틴만 반복하면 뇌는 점점 그 패턴에 익숙해져서 자극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를 걷거나, 새로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거나, 평소와 다른 경로로 산책을 나가는 것처럼 아주 작은 변화라도 뇌에는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취미 활동을 시작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노래 부르기, 악기 배우기, 그림 그리기처럼 소리와 다양한 감각을 동시에 사용하는 활동이 특히 뇌 활성화에 효과적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은 특히 뇌에 매우 좋습니다. 가사를 기억하고 박자를 맞추고 소리를 내는 과정이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동네 노래 교실이나 합창단에 참여하시면 새로운 자극과 사회적 관계를
동시에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도전해보신 활동이 있으셨나요? 수면의 질도 난청과 뇌 건강을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면 중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는 작업을 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이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뇌 기능 전반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난청이 있는 분들은 수면 중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거나 반대로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전 과도한 텔레비전 시청은 피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만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고 밤잠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수면은 뇌를 회복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절대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이 그 어떤 뇌 건강 활동보다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수면이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신가요? 영양 관리도 뇌 건강과 청각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데 빠뜨릴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귀의 청각세포와 뇌신경세포는 모두 충분한 영양 공급이 있어야 제대로 기능합니다. 특히 아연,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B12는 청각세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 견과류, 잡곡밥, 녹황색 채소를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귀의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식습관 개선을 함께 시작한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전반적인 생활 활력이 더 빠르게 살아났습니다. 드시는 음식 하나하나가 뇌와 귀를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뇌와 귀 건강을 지키는데 빠뜨릴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귀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청각세포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분비되면 뇌의 기억 담당 영역인 해마가 손상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명상, 복식호흡,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방법으로 하루 중 긴장을 푸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뭔가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작고 소중한 이완의 시간이 뇌와 귀 모두에게 충분하고 충실히 쉬는 기회를 줍니다. 하루 중 딱 10분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특별한 장소나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신 곳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이 시간이 쌓이면 뇌가 더 맑아지고 소리에 집중하는 능력도 함께 회복됩니다. 스트레스와 피로를 관리하는 것, 이것도 훌륭한 뇌 건강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 호흡 훈련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시면서 딱 5분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고요하고 평온한 소중한 10분이 뇌를 회복시키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하루하루 꾸준히 쌓이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느 하나도 거창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것들이 매일 쌓이면 뇌는 그 변화를 분명히 느낍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청을 단순히 귀가 조금 어두워진 것으로 혹은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불편함 정도로 여기십니다.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면 되고 상대방이 크게 말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30년간의 연구를 통해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은 난청은 단순한 귀의 문제가 아니라 뇌 기능 저하를 알리는 매우 중요한 신호라는 것입니다.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면 뇌는 자극을 잃습니다. 자극을 잃은 뇌는 점점 위축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줄고 외출이 줄고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면
이 위축 속도는 더욱 빨라집니다. 이것이 결국 기억력 저하로, 인지 기능 저하로, 그리고 치매로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은 천천히 조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뒤늦게야 알아채십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할 때부터 이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작은 소리라도 의식적으로 듣고 매일 누군가와 대화하고 밖으로 나가 다양한 자극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계속 활성화되고 기억력은 더 오래 유지되고 일상의 즐거움도 함께 이어집니다. 제대로 관리한 분들과 그냥 방치한 분들 사이에는 5년, 10년이 지나면 아주 뚜렷한 차이가 생깁니다. 이것은 연구 수치가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직접 상담하면서 두 눈으로 확인해온 현실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만든 분들은 공통적으로 딱 한 가지, 포기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위험 신호들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소리를 피하는 습관, 대화의 감소, 사회적 고립, 텔레비전 의존, 집중력 저하, 뇌 자극 감소. 이 6가지 흐름이 쌓이면 뇌는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흐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끊어낸다면 나머지도 함께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연결된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를 늘리면 외출이 늘고 외출이 늘면 새로운 자극이 생기고 새로운 자극이 생기면 뇌가 살아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장 실천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을 권해드립니다. 오늘, 지금 이 영상이 끝나자마자 가족이나 오랜 친구, 이웃 중 한 분에게 연락을 해보세요. 짧아도 좋습니다. 전화 한 통이어도 좋습니다. 오늘 뭐 드셨냐는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10분짜리 대화 하나가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시작입니다. 오늘 시작하지 않으면 내일도 미루게 됩니다. 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난청 자체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난청이 치매로 이어지는 흐름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니라 오늘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대화 한 번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그 변화를 직접 봐왔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 늦게 알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할 때 그냥 참고 계셨던 분, 텔레비전, 볼륨만 높이면 된다고 생각하셨던 분, 나이 탓이니 어쩔 수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 몇 년 후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얼마나 당황하셨는지 저는 직접 봐왔습니다.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진작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그 중요한 한 발을 내디디신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힘입니다. 가족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텔레비전 볼륨을 점점 높이거나 대화 중에 자꾸 되묻거나 외출을 점점 꺼리기 시작하신다면 이 영상을 함께 보여드리세요. 잔소리나 걱정보다는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족이 함께 작은 루틴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어르신의 뇌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일상 속 생활 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은 몰라서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지만 알고 나면 반드시 바꾸게 되는 것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실 내용이기 때문에 꼭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혹시 이미 난청이 꽤 진행됐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작해도 충분히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뇌는 놀라운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위축이 진행됐더라도 자극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 회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는 80대의 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서 인지 기능이 안정된 분들도 계셨습니다. 나이는 변화의 장애물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어제와 조금 다르게 사시는 것, 그것이 뇌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충분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일, 그리고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선택들이 몇 년 후에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반대로 뇌 건강도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이 내일의 뇌를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들고 그것이 1년 후, 5년 후를 바꿉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것 자체가 이미 뇌 건강을 위한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제 그 선택을 행동으로 이어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는 지금도 더 나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뇌 건강의 핵심입니다. 난청이 있더라도,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수십 년의 연구와 수많은 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진심으로 기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귀가 점점 안 들리기 시작했다고 하시는 분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귀가 잘 안 들린다고 느끼신 구체적인 상황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어떤 상황에서 특히 잘 안 들리셨는지, 그때 어떤 기분이 드셨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큰 위로와 도움이 됩니다.